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퀸즈 플러싱 149가 스트릿과 루즈벨트 애비뉴, 41 애비뉴 사이에 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149가 다리가 6년째 불통인 가운데 지역 내 상인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6년째나 불통인 채 방치가 된 149가 다리 해결을 위해 법정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플러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위는 13일 문제 다리 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위해 다리 불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주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업체는 149 스트릿과 150 스트릿 사이, 바클레이 애비뉴와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에 있는 업체의 랜드로드와 입주자로 현재 영업 중이거나 2009년도에서 2015년 폐업한 업주들입니다. 소송 참여 접수 마감은 11월 1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소송은 집단소송 변호사로 이름이 높은 두 변호사가 참여하고 업주별로 소송할지 아니면 집단으로 소송할지 등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방향은 이번 교량공사 지연 피해자 접수 후에 결정됩니다. 이번 소송은 플러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의 회원인 21명의 지역 내 상인 업주들이 진행하며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또 소송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탭니다. 또 그간 관련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한인사회에 공약을 해왔었던 토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피러구 뉴욕시의원, 아주인 평등회가 소송을 돕습니다. 지금 이 먹자골목 상권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된 거죠. 제보자를 이제 받을 거예요. 받고 그 피해 제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그 로펌에 자료를 드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동포 여러분들이 이 국한된 먹자골목에 국한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거 동포 차원에서 149 먹자골목에 많은 성원과 지지와 응원을 사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통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149가 다리는 2010년 5월 보수공사에 착수한 뒤 2013년 공사 자재 결함으로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됐고 현재 뉴욕시 교통국과 시공업체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수공사를 한 다리에 균열이 있다며 균열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차량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공업체는 균열이 된 부분은 메우면 되고 구조적인 결함은 뉴욕시가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청령사관 재외선거관실은 13일 뉴욕 청령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11시 뉴욕 청령사관 9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외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은 박재진 변호사와 이환규 재외선거관, 공관장의 추천은 허정의 외무공무원, 새누리당 추천은 권순호 회사원,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은 신만우 전 뉴욕 한인 회장 등입니다. 재외위원회는 재외투표소 투표관리와 투표사무자 관계자 관리,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 결정, 재외투표관리 관의, 선거관리 사무감독,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재외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며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시 성동경찰서의 초청으로 마이클 소디노 버겐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19일에서 24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영열 버겐카운티 셰리프 오피스 자목협력관은 13일 셰리프국에서 버겐카운티 셰리프 마이클 소디노 한국 방문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문은 한미양국의 사법공조체제 강화와 양국의 경찰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를 위해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셰리프국과 버겐카운티 한인들 간의 유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디노 국장은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서울의 성동경찰서와
한국의 경찰의 날 행사 참관 및 만찬, 경찰교육원, 국회의사당, 용산 전쟁기념관, 휴전선 임진각 등을 둘러보며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의 산업시찰도 합니다. 또 세종문화회관 공연 관람과 용인 민속촌 방문 등의 문화 일정도 소화합니다. 1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 민주당 첫 번째 대선 TV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최대 약점이었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등 관록과 야심이 가득한 토론으로 대세론을 되살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켜온 샌더스는 막상 뚜껑이 열리자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며 이번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존 바이든 부통령이 패자라고 미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여유 있게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민주와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이 가장 경험이 많은 토론자로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정책 분야의 강점을 잘 살리고 공격을 잘 방어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CNN은 클린턴 전 장관이 화요일 밤 왜 민주당 대선의 선두 주자인지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그다지 두드러진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 힐은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지만 힐러리만큼 유려하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며 다만 소득 불평등에 대해 단호한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 해상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군사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장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마리스 페인 국무장관은 13일 미국에서 회담하고 나서연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이 허가하는 곳에서 비행과 항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남중국해의 불확실성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미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호주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섬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인공섬 위의 설치물들은 민사 수요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더욱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군사시설도 설치할 것이며 이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의 소매 판매 규모가 한 달 전보다 0.1%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식품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0.1%가 하락했습니다. 8월의 핵심 소비 판매 증가율 역시 0.4%에서 0.2%로 조정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1.7%와 레스토랑 0.7%, 쇼핑 0.9% 판매 등은 증가했으나 저유가로 인해 휘발유 판매가 3.2%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 판매 증가율이 0.1%에 그쳤습니다. 건축자재 소매 판매는 2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3%가 감소해 자동차 소매 판매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경제를 다소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여객기의 공항과 이착륙을 통제하는 항공 관제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내 항공편의 무더기 지연 출발 도착과 같은 항공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의 항공관제사 협회가 경고했습니다. 14일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항공의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은 최근 27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2012년 11,753명이었던 미국 전체 공항의 항공관제사는 올해 8월 현재 1,85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2015년 회계연도에 항공관제사 1,772명을 새롭게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목표치의 66%인 1,178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현재 일하고 있는 항공관제사 중에도 30%가 곧 정년 퇴직할 예정이어서 부족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의 연봉 중간값은 12만 2,340달러로 높은 편입니다. 시급도 58달러나 됩니다. 항공관제사가 되려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가 발행한 교육 인정서만 취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관제실에 앉아있는 순간 나갈 때까지 단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상당한 수준의 업무 몰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밤낮 순환 근무에 따른 과로로 야간 근무자 중에는 조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